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기계공학 일반 네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영상 파일명은 기계공학 일반 다시 2주 다시 2교시입니다. 유체기계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앞 시간에는 이제 수차 좀 들어갔는데요. 오늘 나오는 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충동수차입니다. 충동수차의 구조와 작동을 이 펠턴 수차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시죠. 충동수차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게 지금 레너 같은 경우 일종의 안내켓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로저 형태로 아니면 이렇게 해서 노즐 형태로 이 안내켓을 때리면 이게 회전력, 역학적 에너지를 얻는 얘기죠. 충동, 유체가 물이 이 안내켓을 때려서 이게 회전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렇게 회전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죠. 실용되고 있는 충동 숫자고 펠턴 숫자 그때 양적 높이가 200에서 1800m 고낙차 지점에 적용된다. 펠턴 숫자가. 숫자의 형태는 이건 횡축이냐, 이런 거 횡축이죠. 횡축이냐, 입축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펠턴 수차, 말 그대로 지금 뭐야? 수도, 위치 수도로 관련된 얘기죠. 압력 수도와 속도 수도를 위치 수로 바꿔주는 거죠. 노즐 1구에서 자연 낙차 HD는 압력 수도, 속도, 위치수로 합니다. 저는 아까 노즐 유량, 노즐의 효율과 유량, 노즐은 아까 안데켓 바로 앞에서 쏘는 거 있죠. 노즐 한 가닥은 유량은 이게 면적이고 노즐에 나오는 속도죠. 노즐 효율은 실제로 노즐에서 나오는 속도 에너지, 그때 그걸 양정으로 나눈 게 그거죠. 반동수차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수차와 두 가지를 합치는 거죠. 반동수차, 충동수차. 반동수차에는 회전차 깃과 입구에 있어서 충동작용과 출구에 있어서 반동작용. 그러니까 유체가 들어오면 여기서 안내켓을 때리고 반대에서 또는 반동으로 돌아가는 이 형식입니다. 충동과 반동작용을 동시에 반동수차 전체에 전달한다. 반동작용 대충동작용 후 B는 비속도가 큰 수차가 될수록 크게 된다. 그러니까 충동과 반동을 동시에 이용하는 게 지금 반동수차입니다. 반동수차에는 프란시스 수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유체 에너지가 이게 부딪히면 반동돼서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반동수차라고 하죠. 프로펠러 수차가 있습니다. 프로펠러 말고 아까 약 3m에서 90m 저낙차의 유량이 큰 곳에 적용하는 프로펠러. 프로펠러 수차의 원리는 충류 펌프와 같고, 충류 펌프에 우리가 충류 펌프가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죠. 안내께서. 충류 펌프와 같고, 다만 수수가 반대. 이게 펌프는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를 즉 유체가 갖고 역학적 에너지를 펌프에서
펌프, 유체 에너지에 적용하지만 프로펠러 수천은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반대로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펌프와 갖고 다만 에너지 수수가 반대일 뿐이다. 프로펠러 수천은 충력 펌프와 유사합니다. 날개가 고정이냐 가동이냐, 그때 유량이 많으면 아니면 유량이 많을 때 날개의 각도를 약간씩 변화시킬 수 있는 게 가동이에요. 프로펠러 수척 이론입니다.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걸 회전해서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 이 펌프는 여기서 이걸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어떻게 될까? 유체를 이렇게 끄집어 밖으로 내는 것이 펌프죠. 펌프 수차 및 내력. 수차. 자, 이게 뭐예요? 회전체의 회전을 정력으로 바꿔 산대로서 펌프 작용도 하고 수차의 역할을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펌프는 역학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에 적용시키는 거죠. 근데 수차는 펌프 수차는 말 그대로 되게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역학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양수 발전소에 적용한다. 이게 처음에 발전소에 있을 때 이렇게 설득이 돼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펌프 수차가 되지만 다시 이걸 끄집어 올릴 때는 뭐가 될까요? 이제 펌프가 되고, 처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수차가 되고, 이렇게 올릴 때는 펌프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수차의 캐비테이션, 아까 저번 시간에 배웠죠? 공동현상.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포화 증기압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액체에서 갖고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게 방울이 기포가 생기는 걸 말하죠. 캐비테이션. 수차와 방수면 사이는 적당한 수직거리를 갖게 해요. 만약에 너무 높으면 압력이 너무 흡입 압력을 낮춰야 하니까 적당한 거리를 갖게 해요. 홍수가 일어날 때도 기계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한다. 물에 잠깁니다. 그 다음에 운동열애조 해소하기 위해서 흡수관을 필요로 합니다. 수격현상. 수격현상 아까 뭐야? 햄머 현상이라고 했죠. 갑자기 방향이 바뀐다든가, 갑자기 밸브를 잠근다든가, 그런 현상일 때 압력 변화에 의해서 관에 부딪히는 현상. 수차나 펌프 수차에서 기동이나 정지 또는 부하가 갑자기 변화할 경우 유입 수량이 급변함에 따라 관 내에 큰 압력 변동이 생겨서 소위 수격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은 아까 진동의 원인이 되고 너무 크면 뭐야? 수관의 파괴도 일으킬 수 있다. 방지체는 어떻게 돼요? 서지 탱크, 여분의 탱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이 수격 현상을 흡수하는 거죠. 설치하여 관 내 압력 변화를 적게 한다. 수차의 케이싱의 압력 조절기를 통해서 압력이 올라가면 여분의 바이패스를 설치하여 부하가 급변할 때, 수차의 회전수가 변할 때 조절기에 의해 방출 유량을 조절한다. 바이패스 통로를 해서 압력을 낮추어야죠. 그 다음에 액체 전동 장치입니다. 자, 대부분 액체 전동 장치, 액체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할 장치입니다. 기계 전동 장치가 있습니다. 기계는 대부분 이건 오토미션에 들어가는, 여기가 지금 액체 전동 장치죠. 기계 전동 장치는 이 부분이 클러치죠. 크게는 임펠러가 있고 이 부분 터빈이 있고,
이걸 라이너일 겁니다. 여기 지금 오토메이션, 액체 전동 장치. 앞에서 얘기했지만 액체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 장치.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전동 장치. 일반적으로 원동축, 정동축, 동력이 들어오는 곳, 동력이 나가는 곳.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결할 때 어떤 기계식 볼트나 이걸로 하면 기계 전동 장치고, 연결체로서 액체를 사용하는 게 액체 전동 장치. 자, 수력 동력 전동 장치는 유체 커플링이 있고 유체 토크 컨버터가 있습니다. 커플링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거 나가는 에너지가 출력이 별 생기지 않는 거. 감소는 하겠죠. 마찰에 의해서 다른 부차적인 요소일 때 출력축이 동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토크 컨버터는 컨버터 말 그대로 되겠고요. 변환을 시키는 거죠. 토크 차를 일으켜서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죠. 유체 커플링이죠. 아까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별 차이 없는 게 유체 커플링. 자, 입력축에 펌프를 설치, 출력축에는 터빈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회전차가 회전하고 액체는 임펠러에 유출하여 충격축에 부딪힌 수차의 회전차에 유입하여 출력시킵니다. 자, 유체 커플링이 이해가 안 되시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있고 반대편에도 선풍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전력을 좀 회전되겠죠. 여기는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 거 아닙니까? 불면 되게 돼. 여기에 있는 프로펠러가 따라서 돕니다. 이게 유체 커플링, 유체 토크 컨버터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풍기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전기를 공급하고 이쪽은 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선풍기에. 그래서 마주보기에서 여기에서 선풍기에 그러면 회전하면 이 공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선풍기의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원리. 그게 바로 유체 커플링, 유체 토크 컨버터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토크 컨버터. 아까 유체 커플링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래서 오차를 생겨. 에너지 변환을 시킨다든가 약간의 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죠. 자, 아까 입력중 그림의 옆면입니다. 유체식 제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압 펌프나 유체식 제어기기. 자, 이거 중복되는데 유압 펌프 기어 앞에서 배운 펌프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유압 펌프를 갖고 유압 펌프에는 용적형이 있고 최적 변화로 유체를 움직이게 하는 거. 펌프는 다시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죠. 비용적형 펌프, 터보형이라고 하죠. 터보형. 자, 용적형에는 회전이 있고 플런저 펌프, 슬리브가 있습니다. 정령. 자, 회전에는 기어가 있고 베인이 있고 기어는 기어와 기어 외접으로 만드냐 내접으로 아니면 치형 나사 펌프냐 로봇 펌프냐. 베인은 바깥 안에 타원형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 안에 있는 반경 방향으로 홈을 파서 베인 날개가 슬라이딩이야, 스윙이야. 회전 플런저 펌프. 플런저 펌프에는 피스톤 펌프. 자, 피스톤 펌프는 저압에, 플런저 펌프는 고압에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비용적형 펌프. 자,
터보 연결통하죠. 원심 펌프는 들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 충격 펌프는 이거, 홀류, 사류는 이렇게, 이런 방향이라고 그랬죠. 기어 펌프, 베인 펌프, 그림 한번 보실 거예요. 이게, 이런 게 하우징이죠. 여기 안에 있는 게 편신된 회전차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뭐예요? 반지름 방향으로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밑에서 이러면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내려와서 어떻게 긁어서 올리고 이게 베인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베인 같은 것은 다시 이 부분에서 다시 들어가. 중력이 내려오면 이게 흡입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긁어서 올려서 내보낸다는 얘기죠. 로터, 이런 걸 로터의 수십 개 방향의 수십 개 이게 뭐야? 방사형 끝이 있고 이 끈에는 지름 방향으로 자유로 이동할 수 있는 베인, 깃 이런 게 뭐예요? 안에 들어있는 게 깃입니다. 회전차가 이게 전체가 회전차죠. 회전차가 회전하면 베인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쪽에 캠링을 밀고 여기 원심력에 의해서 나왔다가 밀고 여기는 다시 들어가고 안쪽으로 제도해서 회전하는 이게 베인 펌프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1단, 2단 아까 베인 형태의 앞뒤로 이런 것 같은 2단이죠.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가변 용량이냐 아까 모터의 최적이 변하냐 안 변하냐. 플런저 펌프는 피스톤 펌프와 비슷하죠. 피스톤 펌프에 비하면 고압에 사용합니다. 플런저 배열에 따라 레이디얼 아니면 엑시얼 수직형이냐 아니면 방사형이냐 이들 형식은 어느 곳에 여러 개의 플런저가 배치되어 있고 레이디형 보십시오. 이렇게 피스톤은 구동축의 편신캠이 중심에 대하여 방사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레이디형이고 방사형으로 엑시얼은 뭘까요? 중심인과 실은 물론이 20 내지 30도 일정 강도로 유지됩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정밀 가공을 필요로 한다. 축방형으로 되어 있는 걸 엑시얼 플런저 펌프라고 축방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엑시얼 플런저. 아까 레이디언은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에 이렇게 사방으로 반경방으로 흩어진 것은 엑시얼 플런저 펌프라고 합니다. 그 밖에 유압 펌프, 우리 나사 펌프, 러브 펌프, 롤러, 다이어 이런 거 한번 슬쩍 한번 보셨죠? 유압 액추에이터입니다. 유압에 의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거죠. 분류를 한번 보실까요? 유압 액추에이터, 유압에 의해서 실제로 일을 하는 장치. 펌프로 공급된 기름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때 유압은 액체가 갖고 있는 압력, 그걸 기름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 유압 펌프는 어떻게 될까요? 유압 펌프, 유압 액추에이터. 유압 펌프는 역학적 에너지가 다시 말하자면 유체 에너지지만 액추에이터는 어떻게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 기계적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 이게 유압 펌프는 발전기나 마찬가지로
유압 액추에이터는 모터, 전동기나 마찬가지. 발전기는 뭐예요? 유체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뭘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발전기. 그죠? 전동기는 뭐예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게 전동기죠. 유압, 다시 말하자면 유압포는 기계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유체 에너지로 바뀌는 유압 액추에이터는 유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는 걸 유압 액추에이터를 실제로 일을 하는 장치. 자, 유압 액추에이터는 모터. 모터도 그렇죠. 모터가 어떤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바꿔주는 거죠. 전기 모터면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유압 모터는 유압이 갖고 있는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게 모터입니다. 기허형 유압 모터, 베인, 피스톤형, 요동. 아까 엑시얼과 레이디얼 구분하시죠. 레이드는 반경방, 엑시얼은 축방향, 일직선으로 놓이는 게 그런 게 유압 모터라고 했습니다. 유압 회전 모터, 기어 펌프와 베인, 피스톤 펌프 계속 중복된 겁니다. 기어형, 베인형. 플런저는 고압의 엑시얼은 뭐예요? 플런저 펌프와 같이 사축식, 사판식, 충류 방향으로 있는데 약간 꺾이면 사축식이죠. 레이디는 뭘까요? 아까 편심 방향을 바뀌면 레이디얼, 반경 방향 설치되어 있는 것을 레이디얼 플런저 모터. 자, 그 다음에 제어 밸브. 제어 밸브의 분류는 약 크게 압력, 유량, 방향. 압력은 일의 크기를 제어하고 유량 제어는 속도를, 방향은 말 그대로 방향을 제어하는 거예요. 유압 펌프에 의하여 강압된 기름이나 유압 모터나 유압 실린더에 수용되어 이들을 정해진 조건에 맞춰 구동시키자면 유압이나 유량을 적당하게 제어하지만 된다. 자, 이 밸브가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압력 제어 밸브는 일의 종류는 일의 크기를 제어한다. 릴리프, 안전 밸브라고 합니다. 안전 밸브, 감압 밸브, 언로드, 시킨스, 카운터 밸런스. 유량 제어부는 드로트, 슬로우 리턴, 유량 조절 밸브, 방향은 책, 감속 밸브, 이게 방향 전환 밸브.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실까요? 릴리프 밸브, 안전 밸브. 최고 압력이 설정 압력 이상이면 바이패스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유압 회로 압력이 밸브의 설치 이상으로 되었을 때 이렇게 기름의 일부 및 전량을 반환쪽으로 흘림으로써 회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밸브. 설정 압력 이상이면 어떻게 다시 내보내는 거죠. 이건 기계식 설정 조절해서 어떻게 될까요? 펌프에 보내서 설정 압력 이상이면 이렇게 나가지만 설정 이상이면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감압 밸브, 압력을 낮추는 그 밖에 언로드, 시킨스 둘 이상 분기 회로 사이에서 끼워진 조작 순서를 제한. 그러니까 조작 순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한다는 얘기죠. 카운터 밸런스는 한 방향 흐름에 대해서 설정된 배합을 두고 다른 방향에는 자유의 흐름을 두는 거죠. 유량 제어 밸브,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가변용 펌프를 사용하여 방향, 피버트, 회전 스프링,
직선 스플링이냐 아니면 책벌용형입니다. 책벌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체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죠. 한 방향은 역방향은 안 됩니다. 자, 기름의 흐름 방향 한 방향으로만 허용하고 역방향 흐름을 저지하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는 못 들어오는 얘기죠. 자, 유체기계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실제로는 유체기계 공부를 하시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간략하게 기초만 공부했습니다. 기계공학 일반 책에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계공학 일반 종합책입니다. 여러 분야의 전공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짧은 시간에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레포트는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 특징과 분류와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셔서 레포트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